서울 외곽 낡은 단독주택가 새벽 5시 오말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82살의 몸은 이미 새벽잠을 잊은 지 오래였어요. 콩아, 또 악몽 꿨구나. 침대 옆에서 떨고 있는 콩이를 발견했습니다. 12살 된 늙은 개는 가끔 이런 증상을 보였어요. 군견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수의사가 말했었죠.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말수는 콩이를 품에 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콩이의 심장 박동이 점점 안정되는 것을 느끼며 말순 자신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 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말순에게는 가족이었고 삶의 이유였어요. 벽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아침이었지만 말수는 콩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일찍 나가자. 사람들 많기 전에. 사실 말순에게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즘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동정 어린 시선, 가끔은 귀찮아하는 표정들. 그래서 사람들이 적은 시간을 골라 산책을 나가곤 했죠. 집을 나서니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거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콩이와 함께 천천히 걸었어요. 콩이는 여전히 경계심이 많았습니다. 군견 시절의 습성 때문인지 주변을 계속 살피며 걸었어요. 콩아, 너도 나처럼 조심스럽구나.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이른 아침 운동자들이 보였지만 평소보다는 한적했어요. 말수는 평상시 앉던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벤치 근처에서 누군가 개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말수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저 사람 뭘 하는 걸까? 호기심이 생겼지만 다가가기는 망설여졌습니다. 요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조심스러웠거든요. 괜히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귀찮아하는 건 아닌지 항상 걱정이 앞섰어요. 그때 콩이가 갑자기 그 여성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콩아, 어디가? 말순이 급하게 따라갔습니다. 콩이는 그 여성 앞에서 멈춰서더니 군견 시절의 습성인지 앉은 자세를 취했어요. 어머, 이 아이가. 그 여성이 콩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콩이가 갑자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유지연이라고 해요. 동물치유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지연은 콩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아이 전에 군견이었나요? 앉은 자세가 완전히 군견 스타일이네요. 네, 맞아요. 재활견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저희 집에 왔어요. 정말요? 어느 부대 출신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문가의 관심이 느껴졌어요. 702부대라고 들었는데 702부대라면 혹시 이 아이 이름이 콩이가 맞나요? 말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 어떻게 아세요? 제가 707특임단 소속인데 702부대와 협력 프로그램이 있어요. 콩이에 대한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유명한 재활견이었어요. 지연은 콩이를 보는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아세요? 전투 스트레스를 받은 군인들의 심리치료를 도왔던 특별한 개예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콩이가 그렇게 대단한 개였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머니께서 정말 잘 돌봐주고 계시네요. 콩이가 정말 편안해 보여요. 고마워요. 콩이는 제게도 큰 위로가 되고 있어요. 그때 콩이가 갑자기 지연의 손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콩이가 저를 기억하는 것 같네요. 신기해요. 정말요? 네,
동물들은 기억력이 좋아요. 특히 군견 출신들은 더욱 그렇죠. 말수는 처음으로 콩이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여군이 콩이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네요. 그럼 좋겠어요. 콩이도 좋아하는 것 같고, 실제로 콩이는 지연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콩이가 가끔 악몽을 꾸거나 떨 때가 있나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군견 출신들이 가끔 그래요. 트라우마 때문인데 제가 아는 방법들이 있어요. 다음에 만나면 알려드릴게요. 말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콩이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콩이도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콩이가 너무 좋아요. 이런 특별한 개를 만나게 되어 영광이에요. 그날 아침 말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콩이에게도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만남이 곧 닥쳐올 큰 시련의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영과의 만남 이후 말순과 콩이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아침이면 공원에서 지연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콩아, 오늘은 지연 씨 만나는 날이야. 콩이는 지연의 이름만 들어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군견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친근함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확실한 건 콩이가 지연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7시 말순과 콩이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어요. 말수는 콩이에게 작은 조끼를 입혀주었습니다. 추우니까 감기 걸리면 안 되지. 공원에 도착하니 지연이 벌써 와서 다른 개들과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지연의 활동을 지켜봤어요. 콩이는 지연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공원이 소란스러웠어요. 한쪽에서는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거 왜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몇 번 말했는데. 말순이 그쪽을 보니 고급 외제차에서 막 내린 중년 남자가 휴대폰을 들고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에 비싼 시계를 찬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답답해. 내가 직접 가야겠네. 그 남자는 한도경이었습니다. 전직 정치인의 아들로 지금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갑질남이었어요. 도경은 전화를 끊고 공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짜증이 난 표정으로 또 다른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부장 나야. 그건 어떻게 됐어? 도경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공원의 분위기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운동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그를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콩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콩아, 왜 그래? 콩이는 도경 쪽을 바라보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시작했어요. 군견 시절의 본능이 발동한 것 같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했을 때 보이는 행동이었죠. 쉿, 콩아. 조용히 해. 말순이 콩이를 달래려 했지만 콩이의 경계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도경의 큰 목소리와 공격적인 분위기가 콩이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누군지 모르나 봐.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도경의 전화 통화는 계속 이어졌고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공원의 다른 사람들도
이제 완전히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연도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훈련을 잠시 중단하고 도경 쪽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직업적 본능인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야, 그럼 내가 직접 처리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해? 도경이 전화를 끊으며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려는 순간이었어요. 왈, 왈알. 콩이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도경의 공격적인 에너지가 콩이의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것 같았어요. 말순을 지키려는 충동이었죠. 콩아, 안 돼. 말순이 급하게 콩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경이 콩이 쪽으로 돌아섰어요. 얼굴에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뭐야, 이게가? 조용히 좀 하라니까. 도경이 콩이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죄송합니다. 콩이가 평소에는 이러지 않는데. 아니, 개 키우면서 제대로 교육은 시켰어요? 이 시간에 사람들 운동하는데 시끄럽게. 도경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어요. 콩이는 여전히 짖고 있었습니다. 말순을 지키려는 마음에 더욱 격렬해졌어요. 늙은 몸이지만 여전히 군견의 DNA가 살아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데리고 갈게요. 말순이 콩이의 목줄을 잡아당기려 했지만 콩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경을 향해 더욱 경계하며 지저댔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경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발을 휘둘렀어요. 쾅! 도경의 발이 콩이의 옆구리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콩이는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콩아! 말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급하게 콩이에게 달려가 품에 안았어요. 콩이는 가쁜 숨을 쉬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뭐가 어떻다는 거야? 걔가 시끄럽게 해서 조용히 하라고 한 건데. 도경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공원의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도경의 기세에 눌려서인지 아니면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인지 그때였습니다. 그게 군용 재활견 출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목소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개 목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간인의 군 관련 동물에 대한 폭력 행위 확인되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군인의 위험이 느껴졌어요. 지연의 등장으로 공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순간 소란스럽던 공간이 고요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도경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707특임단 소속 유지연 대위입니다. 지연은 군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신분증에는 선명하게 특임단 마크와 계급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군 동물치유 협력 프로그램에 등록된 재활견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군법 적용 대상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전문적이고 냉정했어요. 도경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평소 습관대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개 한 마리 때문에 군법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봐. 말이 됩니다. 해당 재활견은 현재 민간 보호자 위탁 상태이지만 여전히 군의 공식 협력 프로그램 소속입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아, 정말 어이없네. 도경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지연의 대답에 도경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경찰 불러. 지금 당장 경찰 불러서 이 상황 정리해. 도경이 소리치자 주변에서 운동하던 몇몇 사람들이 이미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촬영하지 마세요. 도경이 사람들에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러 명이 동시에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말수는 여전히 콩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콩이는 숨이 가쁘고 몸을 떨고 있었어요. 말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말순에게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콩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동네 이장인 박명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명옥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도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님이시죠? 이 사람들이 지금 저를 곤란하게 하고 있어요. 걔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다고요. 아니, 정확히 무슨 일인지. 이 양반이 콩이를 발로 찼어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명옥이 도경을 쳐다봤습니다. 도경은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걔가 시끄럽게 짖어서 조용히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지만 동물을 발로 차는 건, 아, 정말 답답하네. 내가 누군지 모르시나 본데 한번 알아보세요. 한도경이에요, 한도경. 도경이 자신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명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전 장관의, 맞아요. 이제 알겠어요? 이런 사소한 일로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명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권력자의 아들을 상대하기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동물을 때리는 건 좋지 않죠. 때렸다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라고 한 거라고요. 아, 정말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해요? 도경은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자신의 배경을 밝힌 후 분위기가 자신에게 유리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신분이 어떻든 법 위반 행위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아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법 위반이라니. 동물보호법 위반이고 특히 군 협력 프로그램 소속 동물에 대한 가해는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지연이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말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사람들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도경이 명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장님, 이 상황 좀 정리해 주세요.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명옥은 더욱 난처해졌습니다. 한쪽에는 권력자의 아들이, 다른 쪽에는 군인이 있었어요. 어느 쪽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모두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지금 저를 모독하고 있는데요. 도경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 했어요. 그때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공식 신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뭐라고? 동물보호법 위반 및 군 협력 프로그램 방해 행위로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지연의 말에 도경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신고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지연은 이미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 몇몇은 벌써 SNS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도경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일어난 사건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촬영한 영상들이 SNS에 올라가면서 댓글과 공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갑질남이 할머니께 발로 찬 사건, 권력자 아들의 동물 학대 현장, 여군 장교대 전직 장관 아들. 제목들만 봐도 자극적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거의 일방적이었어요. 도경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도경의 아버지 한진수 전 장관은 오랜 정치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즉시 위기 관리에 들어갔어요. 언론사 데스크들에게 연락해 이건 보도 자제 요청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한테도 연락해서 사건을 크게 키우지 말라고 해. 진수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대신 단순 민사 분쟁, 과장된 소동 같은 식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연은 부대로 소환되었습니다. 유대위, 어떻게 된 일인가? 상관인 김대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입니다. 군 협력 프로그램 소속 재활견에 대한 폭행 사건을 목격하여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하필 전직 장관의 아들이야? 그런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분과 관계없이 법 위반 행위는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장교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민감한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자칫 부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 하지만 대령님, 일단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도록 해. 상부에서 검토 중이야. 지연은 답답했지만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인의 한계였어요. 그 사이 말수는 콩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심하지 않았지만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했어요. 콩이가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에요. 이런 충격을 받으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의사의 말에 말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안정을 취하게 하시고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주세요. 그리고 만약 증상이 악화되면 즉시 오세요. 말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콩이는 평소와 달리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계속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그때 동네 이장 명옥이 찾아왔습니다. 말수나 괜찮아? 명옥아. 콩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 명옥은 콩이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말수나 있잖아. 그 사람 말이 맞긴 해. 전직 장관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괜히 큰 사람과 맞서면 우리 동네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 그냥 이번 일은 넘어가는 게 어떨까? 말수는 명옥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명옥아, 너도 봤잖아. 저 사람이 콩이를 발로 찬 거. 그건 그렇지만 상대가 너무 큰 사람이야. 괜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섰다가 더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럼 그냥 참고 살라는 거야? 아니지. 그런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명옥의 말에 말수는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오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마저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 명옥아, 나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 콩이는 내 가족이야. 그 아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맞았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말수나. 그리고 그 여군 장교님도 나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되잖아.
명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말순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느꼈어요. 콩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콩아, 엄마가 꼭 너를 지켜줄게. 콩이는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말순의 목소리에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는 줄어들었지만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어요. 권력으로 언론 통제하는 거 봐라. 이런 놈들 때문에 서민들이 고생하는 거야. 여군 장교 제대로 했다. 할머니와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 댓글들은 거의 일방적으로 말순과 지연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도경과 그의 아버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다시 공원에 나왔습니다. 말순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말순과 콩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말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지연 씨. 어떻게 여기까지? 콩이는 어떤가요?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계속 기운이 없어서. 지연은 콩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의 활발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제가 부대에서 제약을 받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어요. 반드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순은 지연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젊은 군인이 진정으로 자신과 콩이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고마워요, 지연 씨. 처음으로 누군가 진심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걸 봐서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지연은 말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밤이 되어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연은 부대에서 정식 징계 통보를 받았어요. 유지연 장교, 민간 분쟁 개입 및 부대 명예 실추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네가 개인적 판단으로 민간인과 갈등을 일으켜 부대에 민감한 사안을 만들었어. 더군다나 상대방이 고위 인사가족이야. 김대령의 말에 지연은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대령님, 저는 군법에 따라 정당한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건 자네 생각이고 위에서는 다르게 본다는 거야. 일단 모든 대외 활동 중단하고 대기 발령이야. 지연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지만 조직의 벽은 높고 단단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권력자라는 것이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한편 말순은 콩이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콩아, 밥 좀 먹어야지. 하지만 콩이는 좋아하던 사료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말순은 다시 동물병원을 찾았어요. 원장님, 콩이가 계속 이 상태예요. 수의사는 콩이를 자세히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콩이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가 많은 개가 이런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말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병원 의자에 주저앉으며 콩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든지 할 테니까 콩이를 살려주세요.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안정을 취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수의사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뭐든 말씀해 주세요. 만약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콩이가 위험하다는 뜻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콩이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콩이는 침대 옆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평생 함께한 가족이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콩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다음 날 지연이 말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댁이 발령 상태였지만 콩이와 말순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할머니, 콩이 상태는 어떠세요? 지연 씨, 콩이가 많이 아파요. 말순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연은 콩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고 기운도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심각해요. 큰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미 병원비도 부담스러운데. 말순의 사정을 들은 지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지연 씨도 부대에서 문제가 된다고 들었어요. 지연은 부대 상황을 말순이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지연 씨가 징계를 받는다고. 말순의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후회돼요. 괜히 지연 씨까지 힘들게 해서. 그때 지연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머니,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군을 상대로 정식 대응 허가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힘들겠지만 해볼 거예요. 콩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군의 공식 협력 프로그램 소속이에요.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지연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말순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이 젊은 군인이 진심으로 자신과 콩이를 위해 싸우려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군법무관실에 정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군 협력 프로그램 소속 동물에 대한 폭행 사건 정식 검토 요청. 서류를 받은 법무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유장교,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요? 이미 징계 상황인데.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군법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지연의 확고한 의지에 법무관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퇴역자 지원센터에서는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장인 조지성은 전직 군법무관으로 이런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건 단순하지 않군. 조지성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서 조직의 벽에 부딪힌 경험이 있었거든요. 젊은 장교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조직에서 막고 있구나. 조지성은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밤늦게 조지성은 지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유장교, 저는 퇴역자 지원센터의 조지성입니다. 당신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혼자서는 힘듭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지연은 예상치 못한 지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과거 저도 이런 식으로 묻혔습니다. 하지만 군법이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조지성의 말에 지연은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조지성의 도움으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군법무관인 그는 이런 사안을 다루는 전문가였어요. 무엇보다 과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유 대위, 우선 콩이가 단순한 민간 반려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지성은 관련 서류들을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군 동물치유 협력 프로그램에 따르면 퇴역한 군견이라도 민간 위탁기관 중에는 여전히 군의 관리 대상이에요. 즉, 법적으로는 군 소속 동물인 셈이죠.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민간인이 가해를 가했어도 군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합니다. 더구나 해당 동물이 전투 스트레스 치료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면 더욱 그렇죠. 조지성은 콩이의 과거 기록을 조사해 왔습니다. 콩이는 702부대에서 5년간 복무하며 총 47명의 군인들의 심리 치료를 도왔습니다. 공식 표창도 받았어요. 이 정보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콩이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군의 공헌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였거든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군법무관실에 정식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한편 군법무관실에서는 지연의 요청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조지성이 제공한 법적 근거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거 정말 군법 적용이 가능하겠는데? 담당 법무관이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민간인이 군 협력 프로그램 소속 동물을 가해한 사안으로 군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법 앞에서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명확한 영상 증거도 있고요.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도경이 콩이를 발로 차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 사이 인터넷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주요 언론은 조용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군견 출신 개를 발로 찬 갑질남, 할머니와 강아지를 지킨 여군 장교, 권력으로 언론 통제하는 전직 장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연일 이 사건이 화제였습니다. 특히 콩이가 군견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나라를 지킨 군견을 저렇게 대하다니, 저런 놈이 장관 아들이라고? 여군 장교를 지지합니다. 댓글들은 거의 일방적으로 말순과 지연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한진수 전 장관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건 무마에 나섰습니다. 언론사 사장들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야겠어. 네, 약속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다시 연락해서 수사를 축소하도록 해.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사건 무마 시도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한편 말수는 콩이의 상태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콩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콩아, 엄마가 미안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게 해서. 그때 지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지성과 함께였어요. 할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조지성 센터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콩이를 도우러 왔습니다. 조지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순에게 인사했습니다. 콩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정말 대단한 개였습니다. 조지성은 콩이의 과거 기록들을 말순에게 보여주었어요. 콩이가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도왔는지 아세요?
이 아이는 진짜 영웅입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콩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분쟁이 아닙니다. 군법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에요. 정말인가요? 네, 콩이는 여전히 군의 관리 하에 있는 특수한 지위입니다. 민간인이 가해를 가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조지성의 설명에 말수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콩이를 때린 그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직접 군청에 진정서를 보내시면 더욱 효과적일 거예요. 진정서요? 네, 할머니의 목소리로 콩이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세요. 콩이가 할머니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번 일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콩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진정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콩이는 저에게 가족입니다. 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졌을 때 콩이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콩이는 나라를 위해 일한 충직한 개입니다. 그런 콩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찬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콩이가 짖은 것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를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콩이의 본능이고 군견으로서의 의무였습니다. 진정서는 말순의 진심이 담긴 호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조지성은 말순의 진정서와 함께 모든 증거 자료들을 군법무관실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군법 검토가 시작될 겁니다. 지연은 마침내 정식 루트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콩이를 위해 끝까지 싸워봅시다. 말순도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정의로운 싸움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군법무관실의 공식 검토가 시작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조지성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과 말순의 진정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이 사안, 단순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군요. 군법무관 박준호 중령은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콩이라는 개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군 공로자입니다. 5년간 47명의 군인 치료에 기여했고 현재도 군 협력 프로그램 하에 관리되고 있어요. 민간인 신분으로도 군법 적용이 가능한가? 네, 협약에 따라 가능합니다. 더구나 현장 영상과 목격자 증언도 명확하고요. 군법무관실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한진수 전 장관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군법무관실이 움직인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도경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군법까지 적용된다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변호사 선임하고 군 쪽 인맥도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진수의 걱정과 달리 군 내부에서는 이미 사건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지연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유 장교가 옳은 일을 했다. 군인이 약자를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의무. 권력자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군 내부의 여론도 지연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군사법정에서 공식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민간인인 도경이 군법의 적용을 받게 된 특별한 사안이었어요. 청문회장에는 여러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지연과 조지성, 그리고 말순도 참석했어요. 반대편에는 도경과 그의 변호사들이 자리했습니다.
피신청인 한도경 씨는 군 협력 프로그램 소속 재활견에 대한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선언으로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도경의 변호사가 먼저 변론에 나섰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입니다. 군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단순히 시끄럽게 짖는 개를 조용히 시키려 했을 뿐 고의적 가해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법무관 박준호 중령의 반박이 뒤따랐습니다. 재판장님, 해당 동물은 군법 제127조에 따른 군 협력 프로그램 소속으로 민간 위탁 중에도 군의 관리 대상입니다. 더구나 현장 영상을 보시면 명백한 고의적 폭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날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도경이 화를 내며 콩이를 발로 차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청문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상의 충격이 컸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 피신청인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격자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차례로 증언했어요. 분명히 고의로 발로 찼습니다. 개가 크게 비명을 질렀어요. 할머니가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증언들은 모두 도경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오말순입니다. 콩이의 보호자입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콩이는 저에게 가족입니다.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저에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콩이는 나라를 위해 일한 충직한 개입니다. 많은 군인들을 도왔다고 들었어요. 말순의 증언에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런 콩이를 아무 이유 없이 발로 찬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콩이가 짖은 것은 저를 지키려 했기 때문이에요. 말순의 진심 어린 호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707특임단 소속 유지연 장교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날 우연히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군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군인의 의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 안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힘없는 이를 밟고 올라서는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강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방관하는 사회도 군대도 진짜 강하지 않습니다. 지연의 최후 진술에 청문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거든요. 저는 콩이와 말순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것이 군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저는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지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청문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은 심의를 위해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결론이 발표되었어요. 피신청인 한도경 씨의 행위는 군법 위반으로 인정됩니다. 군 협력 프로그램 소속 동물에 대한 고의적 가해 행위로 판단하며 해당 사안을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청문회장의 탄성이 일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도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배경을 믿고 우겨댔지만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거든요. 지연과 조지성 그리고 말순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싸움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청문회 결과가 발표된 후 사건은 급속도로 마무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법에 따른 판결은 예상보다 강력했어요. 도경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군 협력 프로그램 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 공개 사과문까지 발표해야 했어요. 한도경입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도경의 공개 사과 영상이 방송되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네.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여군 장교 멋있다. 할머니와 콩이가 이겼구나. 온라인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기쁨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어요. 한진수 전 장관도 사실상 정치적 영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사건을 무마하려다 오히려 더 큰 구설에 오르게 된 거죠.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당분간은 조용히 있어야겠다. 괜히 나섰다가 더 큰일 날 수도 있어. 권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부대에서 오히려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징계 대상이었지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평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유지연 장교의 행동은 군인 정신의 모범이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한 훌륭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부대장의 치사에 지연은 감격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앞으로도 군인의 본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콩이의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해결되자 말수는 더 좋은 병원에서 콩이를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도경이 지불한 벌금과 치료비 지원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콩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수의사의 말에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마 사건이 해결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콩이는 서서히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밥도 잘 먹고 가끔은 꼬리를 흔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콩이의 나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12살이라는 고령에 받은 충격의 여파는 계속 남아 있었어요. 어느 가을날 아침 말수는 콩이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콩아, 어디 아픈 거야? 콩이는 말순의 손을 하드며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어요. 마치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콩이가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콩아, 그동안 고마웠어. 엄마 혼자 두고 가지 마. 하지만 콩이는 말순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말순 곁에 있으면서 콩아, 우리 콩이. 말순의 오열이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은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지연 씨, 콩이가 떠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인연이었던 콩이를 떠나보내며 할머니, 콩이는 행복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할머니가 지켜주셨으니까. 며칠 후 콩이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군 관계자들, 심지어 콩이의 이야기를 SNS에서 본 시민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콩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특별한 존재였어요. 조지성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콩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장례식 후 지연은 말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콩이의 이름으로 재활견 훈련센터 기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콩이 펀드라고 해서 퇴역 군견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 제안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기부가 이어졌고 단시간에 상당한 금액이 모였어요. 콩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말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말수는 다시 그 공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연이 데려온 새로운 강아지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 이름이 뭐라고 했죠? 희망이에요. 콩이가 우리에게 남겨준 희망이라는 뜻으로. 희망이는 아직 어린 강아지였지만 콩이처럼 말순을 잘 따랐어요. 콩아, 엄마가 희망이를 잘 키울게. 내가 가르쳐준 대로. 말순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도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 그는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할머니, 저도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도울게요. 고마워요, 지연 씨. 콩이도 고마워할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콩이 펀드의 성과가 보도되었습니다. 퇴역 군견 콩이의 이야기로 시작된 콩이 펀드가 벌써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전국의 퇴역 군견들이 보다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말순과 지연이 새로운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상처든 누군가 진심으로 나서면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콩이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희망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공원의 모습을 비추며 화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난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